이현길의 홍역 치료는 효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소녀는 쾌차할 수 있었다. 진이 떨어진 것을 보아하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. 모두 날이 덮으립니다.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도 아직 다 나은 것이 아니니 무리하지 말거라. 예, 명심하겠습니다. 저 나리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. 됐다. 보답을 받고자 시작한 일이 아니다. 은혜를 저버리는 건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했습니다. 녀석들 참. 그리 보답하고 싶으냐? 가난하여 의원을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직접 치료에 나섰던 이현길. 그의 노력으로 환자들은 홍역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. 고맙거든. 빨리 낫거라. 홍진은 열이 나는 초열, 진물이 나는 출진, 진이 떨어지는 수진의 단계로 진행된다. 각 단계마다 탕약과 치료법이 달라지니 홍진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 예, 나리. 알겠습니다요. 근데 도련님, 아까부터 뭘 그리 쓰고 계시는 겁니까? 내가 홍진을 겪어보니 참으로 아픈 병이더구나. 이 같은 고통을 더는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홍진 치료법에 관해 적고 있는 중이다.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요. 그 책이 완성되거든 나한테도 꼭 보여주거라. 예, 나리. 이현길의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던 소녀는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라고 칭송받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. 홍역의 고통을 직접 겪은 정약용은 훗날 마가회통이라고 하는 홍역 관련 의학서를 저술하게 되었고요. 이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홍역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때 홍역이 창궐했다라고 하면 보통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렇듯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홍역을 치렀다라는 말,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. 당시 돈이 없어서 의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이현길은 직접 발벗고 뛰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. 이러한 그의 살신성인 자세로 인해 환자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고 더 이상 홍역은 걸리면 죽는 그런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. 전염병이란 이유로 모두가 외면했던 질병 홍역. 이 홍역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전염병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이현길. 그의 진정한 희생정신 덕분에 조선은 홍역을 이겨내고 당당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.